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의 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아이들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국어 성적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휘력 어떻게 키워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독서 습관 없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먼저 느끼게 해줘야 돼요. 독서 지도를 하실 때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아이한테 그냥 책 읽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한 10분, 5분 정도씩만 투자해 주셔도 돼요. 핸드폰을 옆에 딱 놓고 아이 옆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책을 펴서 아이가 읽는 책을 같이 읽어주세요. 혹시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아이와 함께 대형 서점이나 큰 도서관에 함께 가보세요. 같이 책도 고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한번 즐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서 같이 데리고 소풍 가듯이 서점에 가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다니면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게 되고 저도 독서 연구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책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특히 저와 같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책을 소개해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그 사이트에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책들이 벌써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들을 쭉 보다가 이 책은 이 학생이 되게 재밌어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학생 이름이 써 있는 책장에다가 담아놔요. 그렇게 되면은 그 책을 또 같이 읽기도 하고 추천해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전자책을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를 추천받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I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도서 목록을 따로 추천받아서 학생들한테 추천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을 추천 목록이라고 해서 추천해주면은 좀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전자책 사이트에서 책을 읽어도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고 그리고 독서로까지 작성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독서 통계도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독서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독서에 재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제적인 독서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수업을 하는 학생에게 독서를 좀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숙제를 안 해오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 숙제 안 했지? 오늘 밤에 화상 수업으로 들어와.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약속된 시간에 그 화상 수업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독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도 책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는 약간 길게 10분, 20분을 넘어서 1시간, 2시간 정도를 가지는 거죠. 대신 이 시간은 수업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에게 생산적인 일, 생산적인 독서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강제적으로라도 1~2시간 독서를 더 하게 되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내주는 숙제 중에서 책을 읽어오라는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오나요? 인터넷에서 줄거리 찾아보고 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직접 자신의 책 읽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찍으라고 해요. 대중에는 자기의 그 독서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모습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을 초대해서 같이 독서 시간을 가지거나 숙제로 타임랩스를 찍어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하는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진정성 있는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더 독서의 재미에 퐁당 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재미있게 읽고 굉장히 도움되는 책인데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다 책이 있으면은 책 설명회라는 것을 열기도 해요. 책 설명회가 뭐냐면 저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유명인들이 책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설명조로 얘기를 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된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PPT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퀴즈도 내면서 어떻게든 책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라는 책의 영상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예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때부터 유명했었고 그의 아내의 책인데요. 너무 추천 도서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좀 읽기 어려워요. 제가 그거를 다 읽고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의 책 설명회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책을 좀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요새 침착맨이 되게 유행인데요. 침착맨이 설명하는 삼국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어오라고 이제 숙제로 내줘요. 근데 너무 재밌고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숙제는 해오거든요. 다음 날에 어떤 내용을 읽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재미있게 대답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꼭 활자로 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어렵다면은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책 설명회를 가지지 않더라도 평소에 수업 가기 전에 저는 약간의 대본을 써놓고 가거든요. 그게 어떤 대사 같은 건 아니고요. 어떨 때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책 내용을 전달을 할까 조금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생에게도 좀 더 와닿고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독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독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질문지들을 타이핑하면서 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챗 GPT나 리튼 같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지를 무한정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그 화면에 제가 이렇게 썼죠. 불편한 편의점을 읽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해줄래? 라고 하면 리스트업이 딱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서 학생이랑 나눠보면 좋습니다. 글쓰기를 가르칠 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성하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챗 GPT를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개요를 챗 GPT가 짜주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 사항들은 서로 얘기를 한 후에 아이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라고 학생이 배울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아이가 직접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책을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조금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에 비해서 책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건데요. 아니면 너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렇겠죠? 이때도 또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 리튼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단을 넣고 이 문단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또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도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운수 좋은 날 읽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비 오는 날 그 남자가 인력거를 끌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좀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 라고 하면은 그 한 문장을 통째로 넣어서 이거에 관련된 그림을 좀 그려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감정이입도 잘 되고 이해력도 좋아집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문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너무 어휘가 어렵거나 문장의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인데요. 그 문장과 문단을 그 리튼에다가 넣고 이 문단을 혹은 이 문장을 중학교 수준으로 쉽게 설명을 다시 해줘. 그래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다시 설명해줘 라고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진짜 딱 이해하는 그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객관적인 그 수준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향별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자기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표현을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면은 점점점 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도 지어서 갖다 주고 노래도 지어서 갖다 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더 격려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책을 읽고 또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노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가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온 영상인데요. 본인이 가사를 적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스타일에 맞게 AI의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직접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잖아요. 내가 만든 노래, 나만의 노래,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씩 더 자신만의 시를 짓고 소설도 짓고 또 노래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업적 쌓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나 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하거나,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파주 마라톤 대회거든요. 독서 마라톤 대회예요.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자 능력 시험, 한국사 시험 같은 거에 응시를 해서 급수를 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결과물을 얻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기한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업적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독서 지도에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함께 고르고 함께 읽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독서에 도움을 받고 글도 써봅니다. 창작자형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랩, 가사 쓰기, 노래 만들기 등을 해서 자신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취 지향적인 학생들에게는 기한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도전거리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독서에 흥미를 잃으면 끝입니다. 무조건 재미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어떤 책을 읽다가 지루해한다? 책을 바꿔주세요. 그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려고 한다? 괜찮습니다. 이 책 읽다가 저 책 읽고 저 책 읽다가 이 책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어낸다? 괜찮습니다. 너무 불량한 내용만 아니라면 웹소설, 만화책도 읽게 해주세요. 한 권만 계속 읽는다고 한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독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가끔가다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우리 아이 문해력이 어떠냐?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요새는 전반적으로 문해력 공포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학년이 되면은 이 정도 어휘력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런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지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해력이란 남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과정으로서 보여지는 결과가 바로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휘력이니 속독 능력이니 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많이 성장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무한 성장을 기대합니다. 화이팅!